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도 숨이 좀 가쁜 듯이 오늘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오락가락했지만은 수익률 게임처럼 테마 종목별로 많이 올라가서 어떤 분들께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그 반대에 또 세상 있죠.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셨다면은 수익도 많이 올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쪽집게 주식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3050포인트 여기 1차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맞고 떨어지네요. 저항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지수 영역은요 대형주죠. 대신 중소형주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먹을 게 많았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투자자 개인별로 상당히 달랐을 텐데요. 저희 부자 동네에서는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박 종목들이 좀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자랑까지 좀 하고 싶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한 주 너는 어떻게 예상하냐? 보면은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 주 일정과 함께 생방송을 분명히 할 텐데요. 보겠지만은요, 이슈 특별한 게 없어요. 헝다? 이미 아는 내용,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고요. 다만 다음 주에 다시 이 3050포인트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악재란 악재 이미 다 나왔어요. 그거 나와 봐야 재탕, 삼탕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잠시 후에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나머지 말씀을 드리죠. 바닥권 탈피를 이미 지지난주에 다 해놨기 때문에 안정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놀고 종목들도 그 안에서 놀고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는 종목들 노는 이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거 다음 주에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은 해외 증시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미국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사상 최고치. 8월 달에 고점 치고 빠졌었는데 최고치 돌파했어요, 이번 주에요. 그리고 간밤까지 좋았습니다. 오늘 밤, 금요일 밤,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주더라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텔이요. 시간 외에서 오늘 아침에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실적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는데 이것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아니면 윗꼬리를 다느냐 아랫꼬리를 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아랫꼬리를 단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S&P 보시죠. 사상 최고치. 부럽죠. 왜 못 따라가, 우리나라? 그 이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즉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위드 코로나 이제 가고 있잖아요. 나스닥입니다. 아직 최고치 돌파는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IT, 기술주들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추세가 좋죠. 오늘 밤에 인텔 하락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분명히 어디일까? 조정을 줄 텐데요. 추세가 살아나는 흐름이고요. 인텔, 어닝 쇼크 정도의 흐름이기는 하지만 매수빨이 들어오는 장세 아직 긍정적이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림에서는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80%가 넘어요. 플러스 서프라이즈예요. 물론 인텔이 IT,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에 끼치는 영향 분명히 클 텐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특별한 이슈가 미국에서도 크게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밤 뭐 조정을 보이겠지만 그 이후는 다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거 쉽게 돌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상 최고치라는 것이요. 물론 과열 부담이 있어요. 양봉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연속 양봉이에요. 부담스럽죠, 단기로. 조정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라와서 매물 조정에 의해서, 경계 매물에 의해서 조정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회복될 어디에서일까? 그 정도. 그러면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나쁠 거 있어? 헝다 망한다며. 부도설 또 나오죠. 그런데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졌어요. 이건 정부예요, 정부. 정부 개입이에요. 즉 사회주의잖아요.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획 경제를 할 수가 있다고요. 헝다 나왔어? 이미 계획 다 짜져 있어요. 공중분해 시키려고. 그런 언론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그리고 최대 손실액이 얼마일 거도 알아. 확정치가 있다면 주가는 멈춰요. 바닥 잡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거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안정화가 됐다. 미국은 좋은데 중국 안정화가 됐다. 대만 가보죠. 대만, 우리나라 증시랑 약간 비슷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3,100포인트 근처일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지만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쌍바닥. 여기서 안정화가 돼서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중국 증시, 이거 다중바닥이라 그랬죠? 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 누군가 여기 안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안정화가 됐어. 미국 증시 보시죠. 공부겸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소위 같은 영역에서의 쌍바닥을 고점을 넘어서는 이 상태. 바닥 지났다고. 그러면은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거 뭐라 그랬죠? PD님 이거 뭐라 그랬죠? 머리, 어깨 거꾸로 쓴 거. 역헤드 앤 숄더. 이거 기술적 분석이요? 무시할 게 못 돼요. 자, S&P 보시죠. 이거 어떻게 된다 했어요? 머리, 어깨, 여기를 돌파를 했어, 지난주에. 그러면은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진다니까? 가잖아. 기술적 분석도 100여 년 혹은 수백 년간의 거래 데이터를 대입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그거를 집계를 해서요. 퍼센테이지를 따집니다. 확률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홀짝 아니요. 50% 아닌 것만. 확률 70% 이상 되는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즉 이길 확률이 높아야 투자를 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감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답글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내서 이런 부분 나중에 강의 방송도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만 증시 넘어가서 우리나라 증시로 가보죠. 아쉬워. 그죠? 그런데 기술적 분석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락, 잉태형, 확률 70% 이상.
더 이상 안 떨어질 가능성. 안 떨어졌잖아. 그런데 관통형으로 왔어. 이 관통형은 확률이 60%예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이거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다만 그 뒤에 하나, 둘, 셋, 양봉 3개, 적산병. 기술적 분석 그거 못 믿어. 아니에요.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사회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 안 드리나요? 아니죠.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안에 다 말씀드리면서 녹아져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를 알잖아. 아시겠죠? 기술적 분석은요, 이 주가의 흐름 뿐만이 아니고 매수 얼마 해야 되고 매도 얼마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분석을 할 수 있고. 자, 보십시다. 올라가면서 철저하게 지지대를 구축을 했어요. 안정화가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종목별 장세라고. 안정화가 됐으면 뭐예요? 여기서 뛰어놀만 하네. 그러면은 투자 주체들이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단에서 가지고 논다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테마주들이 뻑뻑 가. 근데 쭉 항나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 매루가. 이런 현상 계속 나타날 가능성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증시 보시면은요, 코스닥 상대적으로 강하죠? 똑같아요. 나온 현상. 똑같은데 좀 더 강하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딱 맞을 때에서 맞았어요. 3050포인트 1차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딱 맞고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냐면 여기서 팔으라고 했겠지.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니야, 종목별 장세야.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면 돼. 다만 31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보자. 지수로 놓고 보면 일단 여기에서 더 올라갈지 다 튕겨나와서 박스권으로 갈지 이때 해석을 하자. 그때까지는 종목별 장세로 보자.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가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거래소, 외국인, 갑자기 매매가 쑥 줄지 않았어요? 단위가 달라졌잖아. 1조, 2조 매도하다가 8천억, 5천억 매도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게 뭡니까? 800억, 400억, 1400억, 600억, 500억, 오늘 1000억. 거래량이 확 줄었죠? 거래를 안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고 팔고 살 종목, 사고 팔 종목 파는데 이 비율이 이제 비슷해진 거야.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가 됐지. 코스닥 비슷해요. 그 전에 샀던 거 팔아요. 오늘 다시 샀어요. 선물, 거래 규모가 확 줄었어요. 거래 규모가 줄었어요. 그렇다고 이 안에서 보시면은 옵션 거래량 뭐 그닥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옵션 마감일 지났는데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종목별 장세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뭐 화두가 되는 종목은 별로 그다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종목들이 다 화두가 되었던 종목들이네요. 야, 신기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저희 VIP 회원 방송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매수 진입했던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남해화학
이거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발빠른 시황에서. 예, 남해학 비료 가격.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즉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정부에서 딱 제한을 뒀죠. 통관 절차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계 비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 더군다나 곡물가가 최고가를 돌파를 한다라는 뉴스, 그거 말씀드렸는데 쭉 어제 잠깐 쉬었지만 다시 쭉 이날만 20%. 예, 더 갈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종시 이제부터는 좀 고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오늘 대북주가 움직였죠. 이 종목 대북 관련주 아난티라든가 신원, 이들 종목과 같이 엮여서 또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돼요. 인트로메딕, 이건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은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들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방송에서 혹은 문자로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뭐 꽤 수익이 좀 난 상태겠죠? 뭐 거의 한 80%? 70%? 예,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었어요. 쭉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공개 방송에서도. 예, 긍정. 그러다가 돌파. 매수 신호가 다시 잡혀서 쭉. 지금 잠깐 제가 시간에 다닐까 보니까요. 급등 중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 다음 주 기대를 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희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J콘텐츠들이 이번 주 월요일 말씀드렸었던 콘텐츠 관련주 세 종목 말씀드렸죠. J콘텐츠, 이야, 이거 근데 언제입니까? 3주 전인가요? 특집 방송으로 이제 음원주 매도하고 영화, 드라마, 콘텐츠주 매수하라. 특집으로 제가 고품격 주식수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가 여기쯤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나. 예, 고가 돌파 시작합니다. A스토리 너무 많이 들으셨죠? A스토리. 내일 모레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TVN에서 방영이 되는데 그거 시청률에 따라서 다음 주 약간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 5만 원 선에서 멈칫 3일 동안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고, NEW, 뉴, 이 종목도 콘텐츠 관련주로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급등. 이번 주 따뜻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이 종목 오늘 하락했지만 시간 후에서 또다시 또 올라가네요.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다시 재부각.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죠. 즉 원전에 대한 프랑스, 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중국발부터 시작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한수원 국감에서 우리나라 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건축하다 말았죠. 재건 건축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럼 수혜를 누가 받을까? 오늘 밀렸습니다만, 그리고 원전뿐만이 아니에요. 얘는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지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업은행에서. 대체에너지 모든 부분, 거기다 화력발전소, 가스터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중기적으로 아직 멀었어요. 제가 생각엔. 그런데 이번에 주도주로 나선 것이 바로 이 종목이죠. 한전기술. 이거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두 종목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두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한전기술, 이 원자력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했었던 종목들에 다 제가 많은 종목 얘기도 안 하잖아요. 뭐 해봐야 일주일에 몇 종목 얘기도 안 하는데 이번 주 따뜻했네요. 그래서 저희 VIP 회원들 이번 주에는 아주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또 들고 온 종목이 이제 빛나는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신 있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거겠죠. 뭐 여러 종목 있지만 이들 종목들이요. 이들 종목들. 가만히 있어서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급등하는 거 보유하는 이 끈기, 배짱도 투자의 분석 중에 하나거든요. 자신이 있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하시기 힘들죠. 이러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 여러 전문가 있겠지만요. 이서구와 함께 하시면은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VIP 회원 제도도 많이 관심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이서구와 함께하는 쪽집게 주식수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을 너무 안 쓰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꼭 짧게라도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무료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VIP 회원 방송 문자도 있지만은요, 무료 회원 제도도 있으니까요. 010-9628-8231 전화 말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신청했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회원 가입을 입력을 시켜서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장은 좀 힘들었나요? 하지만 종목별로 뜨거운 장이 이번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새롭게 이제 발굴을 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무료 회원도 가입하시고 VIP 회원도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